우리 이번에는 이혼 소송에 있는 절차로서 가사조사 절차, 그리고 부부 상담 내지 가족 상담인 조정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사조사 절차인데요. 가사조사 절차는 이제 의뢰인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안내드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는 상담시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가사조사라는 게 있다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사조사 절차를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첫 기일은 조정 기일일 수도 있고요. 변론 기일 내지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기일이 조정 기일이에요. 근데 조정 성립해서 끝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더라, 또는 변론 기일로서 추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가사조사를 할지 말지 첫 기일에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조정이 불성립된 후에 첫 변론 기일에서 가사조사를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가사조사 절차는 법원에서 보니까 양 당사자 사이에 대립이 있네, 이혼 여부부터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혼은 양측 동의하는데 파탄 사유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구나, 또는 양육권 주장에 대립이 있네 등등, 이렇게 대립이 있을 때 가사조사 절차를 하겠습니다 하여 직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법원마다 또 편차는 있어요. 근데 서울 가정의 경우는 통상 대립이 있으면 일단 가사조사에 붙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뢰인분이 이러이러한 파탄 사유로 이혼을 주장하고 있으세요. 근데 자료는 일부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완할 생각인데 가사 조사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조사 절차가 일단 시작이 된다면 그 법원에 가사조사실 등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조사관님이 따로 있으시죠. 그래서 조사관님이 양 당사자를 이제 오시라고 해서, 즉 대면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저희가 해외에 계시거나 하셔서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관할 법원과 의뢰인 거주지가 거리가 상당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촉탁을 하여 해당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한다거나 이런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그 해당 관할 법원에서 조사관님과의 대면하에 면접하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 당사자가 같이 출석해서 쌍방 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를 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말 열심히 주장은 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라. 그러면 또 차분하게 상호 반박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진실을 파악하기에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 조사가 원칙. 그러나 쌍방 조사를 해도 한쪽 나가 있고 다른 쪽 먼저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가 사안상 일방 조사를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의뢰인분이 저쪽의 가정폭력 때문에 대면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일방조사 요청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 정도라도 조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방식은 이러하고요. 가사조사는 3회 정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말 1회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외. 그리고 한 2회 정도를 더 넣어서 양육환경조사라고 해서 쉽게 말해 가정방문이죠. 가정방문해서 아이가 생활할 방은 어딘지, 거실은 어디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양육자, 양육보조자랑 한두 마디 이야기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가사조사관님은 보고서를 작성해요. 가사조사 보고서. 거기에는 이제 사실조사 부분이 있는데, 인적사항 기본적인 거 외에 그 조사관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더니 당사자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돼요. 질문, 그다음에 원고 답변, 피고 답변, 이에 대한 원고의 재답변, 이에 대한 피고의 재답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의 의견 부분은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즉 판사님만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가사조사 보고서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점을 유의해서 진행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사조사 보고서는 그 법원의 사실조사 부분, 의견 부분이 제출이 되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는데 참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내는 서면, 증거뿐만 아니라 가사조사 보고서도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된다. 가로 열고 감 몇 호증, 을 몇 호증, 뭐 가사조사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사조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형식과 실질이 둘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형식은 말하는 태도예요. 말하는 내용을 떠나서 말하는 태도. 예를 들어 조사관님이 뭘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허위 과장. 그럼 갑자기 흥분하여 말을 중간에 자르면서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말하기 태도의 문제인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도 내가 진짜 피해자인지와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다르다. 같지 않다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게 많고 내가 아무리 피해 입은 게 많아도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나만 아는 사실이죠. 저쪽이 말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도 일단은 그냥 듣고 그다음에 나도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내 의견을 말한다. 이런 태도를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실질 내용이죠.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하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귀책 사유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실제 사실을 진술하고 또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반박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못다한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조사관님에게 다음 기회에 또는 전화를 해서 정정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가 다 나온 다음에 알게 됐어요. 이걸 봤더니 아 이게 오류가 있네? 그러면 뭐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기보다는 저희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또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서면으로 정리가 돼요. 가사조사 전에 통상 한 번 이상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상기시키고 숙지하시는 정도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데 실제 내가 가사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걸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그에 맞게 말씀을 나누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사 소송을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조정 조치. 조정 조치가 뭐야? 이게 쉽게 말하면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녀들까지 함께 좀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 조치는 가사조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여기에서 내가 한 말이 다 기록되어서 그게 그대로 증거처럼 쓰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즉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좀 원만하게 상호 좀 좋은 마무리를 해보세요. 대화를 통해서. 상호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상담위원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좀 잘 한번 뭐 치유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고요. 이게 뭐 완전히 남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갈등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좀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면서 헤어지는 게 낫다. 이고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면접 교섭을 통해서 만나게 될 텐데 좀 원만하게 마무리해보세요 이고요. 혹은 뭐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라면 나 이 기회를 통해 최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해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절차로 생각하기도 하시죠. 조정 조치에 대한 것도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열람이 안 되고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자체가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예요. 그리고 뭐 기타 그 외의 부수 사정에 대해서도 이것만으로 이렇고 저렇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항상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건 예를 들어 피고가 요구할 때 내가 안 한다고 할 건지 또는 재판부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권고해도 나 안 할 건지 또는 할 거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저희는 원고 입장에서 이혼을 원하죠. 근데 저쪽에서 막 상담을 하재요. 그러면 응했던 경우도 있고 전혀 응하지 않았던 경우도 상당해요. 결론적으로는 뭐 이혼 될 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또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